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남해안 쪽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많은 비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이 전남권 남북 경제권의 거점항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나진과 부산을 잇는 경제벨트에 광양항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오페라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려는 작업이 활발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오페라의 주연을 맡은 강혜명 씨를 만나 오페라 공연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 여수산단 내 계속된 사고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의회가 사고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많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초속 14m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파도도 높게 일면서 전남 지역의 어선과 여객선은 모두 항구로 대피했는데요. 이곳 국동항에도 중소형 어선 수백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가 지난 2016년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비슷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차바로 인한 전남 지역의 피해액은 173억 원으로 여수와 고흥, 완도 등 동부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수산 양식시설에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도 양식장과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추수 시기에 앞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작물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사과는 재배 면적의 20%가량, 벼는 재배 면적의 10%만이 수확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남해안 일대는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돼 밤사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농업당국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태풍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배수장과 방조제 등 농업시설들을 대상으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은 지난 8월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342억 원의 복구비용 지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항만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항만시설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위험물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도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결정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창작 오페라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무대에 올려지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유족으로 주연을 맡은 소프라노 강혜명 씨를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오페라 타이틀이 1948 침묵이죠. 네. 먼저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1948 침묵은 학살 현장에 있었던 어느 한 아이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수를 떠나서 타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 한 순간 그 자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여순 사건을 담아낸 공연, 특히 이제 네. 오페라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사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념적인. 그래서 학술적 그리고 이념적 논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류애적인 정신에서 학살당했던 학살 피해자, 그런 분들의 아픔을 보듬어가고 그런 분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면서 절대적인 평화의 가치에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실제로 4.3 유족이시기도 하고 네. 또 유족회 홍보대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번 공연이 좀 더 각별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 4.3하고 여수는 같은 아픔을 나눈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임하면서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됐고요.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됐고, 이런 아픔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역사를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것도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현대사의 비극을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네. 재해석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이유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역사적인 비극과 그런 사실들이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서 가는 지향점을 차지를 한다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술로서의 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4.3 유족 입장으로서 네. 우리 여순 사건 유족들하고 또 지역민들 또 관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나중에라도, 그리고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보내는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미 있는 공연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25일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과기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험발사체 발사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오는 25일에서 31일 사이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시험발사체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발사체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의 실제 비행 검증과 함께 추진기관, 구조, 제어 등 서브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것이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0여 분을 비행한 뒤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낙하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민선 7기 취임 100일 브리핑을 열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실현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민선 7기 5대 핵심 공약으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과 섬진강 백길 복원, 마리나 개발, 광양읍 목성, 인서지구 개발 등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이 전남권의 거점 물류항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를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 3개 축으로 H자 형태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는 경제 분야 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 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동북권 자치단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나진과 부산을 잇는 경제벨트에 광양항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나진과 자매기련을 통해 철강 산업과 물류 분야 경제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망간 원자재 수입과
관련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에 있는 강물질들을 라진항을 통해서 관양으로 이렇게 직수입함으로써 그 관양항 활성화도 되고 또 물류비도 아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자치단체들. 문재인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광양항이 남북 교류벨트에 포함돼 전남권 거점 물류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정채봉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민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접수된 400편의 작품 가운데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추수진 작가의 휘파람 친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음악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순천 출신의 정채봉 작가는 생전에 오세암 등 20여 편의 동화를 발표했으며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산단 내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 의회가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최근 화재 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과 하나케미컬 공장 등을 방문해 철저한 시설 관리와 임직원 안전교육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는 특히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화학방재센터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5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 5만 5천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도 2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 거부도 1,100여 건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소속 박준태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준태 선수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박준태의 K리그 공식 경기 출정을 60일 동안 금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과 내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 CEO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기업인과 관계자를 표창한 데 이어 상호 정보 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전남도와 농공단지협의회, 한전과 농협이 지역사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총 68개 농공단지에 1,200여 기업이 입주해 16,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생산액은 5조 6천억 원, 수출은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양경찰이 현장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해경 만여 명 중 스쿠버 다이빙 입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서별 이수율은 여수서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5%에 그쳤고 전남 본청은 가장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